트리니티 재단의 신학자 존 로빈스 박사는 존 스토트의 사역을 연구한 결과 존 스토트의 정체성은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존 스토트의 정치사회적 사고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신학자는 로널드 사이더라는 인물로 에큐메니칼 복음주의라는 사회주의 운동의 창립자였습니다. 로널드 사이더의 정치성은 그에 있어서 In an Age of Hunger에 잘 드러나 있으며 부유한 크리스찬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 책을 읽은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충격적 암시를 받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마르크스 공산주의자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최소한 마르크스 공산주의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사이더 교수의 부자들에 대한 마르크스와 유사한 정치적 관점은 존 스토트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은 로잔 언약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면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악의 거미줄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구조적인 부정함에서 이익을 착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을 부유하게 만든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불의와 부정함을 만들어내는 죄악된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더 교수의 급진적 좌파 사회주의자로서의 사역 활동은 기독교인의 가면을 쓴 정치적 행위임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가난함이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그의 이론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죄인을 양산한다는 자신의 마르크스 사회주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이용할 줄 아는 사이더 교수의 능력은 존 스토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로잔 운동을 창시한 로잔 대회 의장 존 스토트는 1980년 로잔 대회 사역 운영 실무 그룹을 마르크스주의자 로널드 사이더 교수가 총괄하도록 진행시킵니다. 1980년 만들어진 신복음주의 로잔 문서는 존 스토트가 초안을 만들고 사이더 교수가 거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 로잔의 메시지는 앞에서 언급한 부유한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사이더 교수의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다시 토해낸 것과 동일했습니다. 부자들은 가난을 일으킨 원흉이며 자본주의 체제 사회정치적 범죄의 유죄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들의 의무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자본을 재분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제주에 이런 이름의 지하 조직을 설립하라. 5년 전 이런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제주에 실제 지하 조직을 만들어 윤석열 퇴진과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벌여온 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함께 수사한 건데 이 지하 조직이 전국으로 퍼져 있다고 보고 수사 규모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을 체포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간첩당국은 체포된 4명 중 1명이 다른 갈래인 제주 간첩단 총책을 북한 공작원에게 소개해줘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는데 밀조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갈래 간첩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YTN이 단독 보도했던 국정원이 PC방에서 간첩을 잡는 모습. 이때 잡힌 간첩이 현직 목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탈북 지원 운동을 하는 척 주위를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수사 결과 이 남성은 탈북 지원 운동가를 사칭한 목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수 성향의 목사로 실제 중국으로 가며 탈북자 구명 활동을 하는 척 위장했다는 겁니다. 종교인과 민주노총 가맹조직 간부가 북한과 연계된 지하 조직을 결성하려 한 정황이 공안당국에 포착됐습니다. 공안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진보 성향의 기독교 단체인 기독교 평화행동 목자단 소속 김모 목사를 국보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5일에 구속했습니다. 김 목사는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부서로부터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반정부 여론을 조성하는 지하 조직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또 민주노총 가맹 조직인 전국민주연합노조 간부 K씨와 옛 통합진보당 소속 MC 등이 김 목사와 자주 접촉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남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조화가 지난해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통일부도 북한군 대자의 망명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총국 출신의 대자가 우리나라로 망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관련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국방부가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자가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교회에 간첩 침투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북한은 교회에 이제 간첩을 많이 침투시켜요. 왜냐하면 교회가 간첩들이 소식하기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솔직히 우리 교회가 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 표를 바라고 이렇게 아주 간첩들이 활동하기 좋은 것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그 분야에 북한의 간첩들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제 오늘날이 아닌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 종교계의 간첩들이 있어도 너무 많습니다. 왜 피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식별법은요, 사실 이 종교에서부터 이제 북한 문제를 놓고 대북 정책을 놓고 평화바람을 불었어요. 이게 간첩들이란 말이에요. 네? 종교의 가면을 쓰고 우리 민족의 평화를 바라는 평화 통일을 울부짖었죠. 그 다음에 뭘 또 말합니까? 이 사람들 북한 토끼 운동하자 그래요. 응? 또 말하면요 북한 알기 운동하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말하는가 하면요 자주 민족의 자주권을 잘 말합니다. 그래서 미군을 철거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조금 더 나가면 북한의 핵무력도 우리 민족의 위대한 힘이다
뭐 좀 이렇게 또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목사들, 종교계 사람들 우리가 주시해야 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북한의 이 정보기관에 공식 집계된 간첩은요, 해방돼서부터 지금까지 15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 직파 간첩이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이제 그 통치하면서 2012년도 8월 달에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집중적으로 간첩들을 파견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죄송합니다만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촉화되어 있어요. 완전히 촉화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80년의 역사에 사실 황금 시기를 누린 거는 30년밖에 안 돼요. 90년대부터 오늘까지. 이 30년이라는 기간에 정신적 재본은 잃고 물질적 재본만 오던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안보 우색이 다 허물어지다시피 했어요. 반대로 저 북한의 저 좌파 세력은 제가 한마디로 정결해주면 저 좌파는요, 노동운동을 하고 인권운동을 하고 이게 기본이 아닙니다. 저거는요, 노동당에 의해서 육성되고 자라난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들이, 노동당의 지도를 받는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다시 불순 세력보다 더하죠. 그것들이 지금 난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균형을 보면요, 우리 보수는 지금 우파는요 대단히 허약하게 좀 무너졌고요. 좌파는요 오늘처럼 그렇게 강해졌어요. 이 좌파의 힘은요, 궁극에는 북한 노동당의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짜 깨어나야 돼요. 저 광장에서 좌파들이 행진하고 구호 외치고 이 모든 것은 북한에서부터 지시져가지고 문구까지 다 지하 조직을 통해서 내려보냈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의 통치 밑에 지금처럼 합류 멀지 않아서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이제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간첩 수가 몇 명이냐 하면 아까처럼 15만 명에 한 명이 10명이라고 하면 150만 명. 그러니까 직파 간첩 15만 명, 흡수된 간첩 150만 명, 그들에 의해 독려되는 간첩이라는 딱지는 안 붙었지만 이들의 지시를 받고 일치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다 합하면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 하나님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 탄핵과 새로운 세상을 향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이 함성들에 귀 기울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악하고 무능한 윤석열과 그 일당을 속히 끌어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당당하게 애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44년 전 5.18 광주 민주항쟁 때 광주에 살던 저에게 주어진 죄명은 내란죄였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저를 폭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온 국민이 증인입니다. 아침에 광주에서 이곳으로 올라오는데 윤석열이 다마를 KTX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구 세력들을 선동하고 부차한 목숨을 연명해 보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민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사죄하고 조사받고 책임을 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이 비단 목사님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지막 충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싸우며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정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이 안정과 평화를 찾기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세워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전국의 모든 기장교회가 이 거룩한 사명에 동참할 것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해체하라. 미국 에반스톤에서 열린 WCC 2차 총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희망이라는 구호를 사용했으며 1차 총회와는 달리 완전하고 공개적인 공산주의 지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스탈린은 러시아 정교회 신학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레닌과 힘을 합쳐 노동자와 농민들을 공산주의로 선동함으로써 유혈혁명을 이루어냈으며 러시아인 5천만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공산주의 목표는 세계적화이며 그 성취를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들 중 하나는 바로 교회 속으로 침투하자라는 착상이었습니다. 바로 이 WCC 2차 총회에서는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아닌 세상의 모든 악을 퇴치시키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스탈린의 평화공존 결의안이 WCC의 지상 목표로 선언됨으로써 당시 총회에 참석한 대한민국 보수교단은 반대 성명을 내고 퇴장하였으나 일부 다른 교단들은 NCCK라는 이름으로 WCC에 가입을 하고 말았으며 이것은 장로교 분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3차 총회를 대비하며 소련 공산당 서기장 흐루시초프는 체코 프라하에서 세계 기독교 평화회의를 조직했고 기독교와의 평화공존을 강령하며 공산주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에 따르면 흐루시초프는 서기장이 된 후에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소련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제거하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숙청하는 모습을 전국 모든 사람이 TV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소련 땅에서 기독교인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목회자를 양성하는 전국의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현 시국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장신대 등 예장 통합총회사나 전국 7개 신학대학 교수들이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침묵의 조율을 참회했습니다. 성령의 탄식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지 못했음을 참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독교 일부 지도자들과 단체들이 악의 실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과 영합했음을 고백한다고도 말했습니다. 7개 신학대학 교수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촉구하며 검찰은 대통령을 포함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며 관련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했습니다. 이 선언에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47명과 한일장신대학교 31명 등 7개 신학대학교 156명의 교수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개신교계도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개신교계도 탄핵 촉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임시실행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민주 헌정 질서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길은 계엄 주동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첫 번째 헌법적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 불법 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현재의 위기 상황이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오직 헌정 질서를 따르는 것만이 응분의 책임을 동반한 정의로운 절차이며 동시에 민주적 절차이다. 어둠이 지배하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세력이 있음을 온 국민이 확인했습니다. 성서는 어둠의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손에 촛불과 의원을 들고 커다란 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악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어둠의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평의회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65명의 장신대 교수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뿐 아니라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도 보내셨다며 이번 비상계엄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동시에 반신앙적인 폭거임을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신학적 사건 앞에 서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여정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고 예언자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일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 졸업생들의 모임 행동하는 나사렛도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질서, 상실을 훼손한 내란 사태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안으론 종교 분리를 말하면서 바크론 군사독재 찬양과 국가도창 기도회 등 정치 비리의 빌미를 제공한 한국교회의 낯뜨거운 과오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며 CCC를 향해서도 부정부패한 윤석열 정권의 만행에 대한 침묵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으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국가폭력에 당당히 맞서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실천할 하나님 나라의 공의라고 확신한다며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야 할 때가 왔음을 직시하라고 말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와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복음주의권 단체 등 기독교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와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복음주의권 단체 등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존 스토트는 카톨릭을 향한 에큐메니칼 교회 통합운동과 사회주의 혁명의 야심을 가지고 로잔 대회를 창시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박해와 탄압으로 멸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된 불투명한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는 능히 교회를 소멸시키는 파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로잔 케이프타운 선언문이 촉발시킨 지난 10여 년간에 걸친 동성애와 성혁명의 쓰나미는 전 지구적 심판을 부추기고 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국가적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시대, 거대한 배도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에큐메니칼 인적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세계 선교라는 명분이 추가된 종교 세력의 사회 정치 혁명을 달성하려는 최대한 많은 인구를 끌어모으기 위해 로마 카톨릭, WCC, WA의 수십여 개국 5,000명을 동원하여 인구 개수의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로잔 대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인구 개수 심판을 받게 되는 사탄이 격동시키는 상황입니다. 모인 인구를 개수하고 위협을 알리기 위해 우상 숭배 세력과 정령 접신, 종교다원주의 무리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과 WA, WCC까지 선동하여 끌어내므로써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는 우상 숭배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탄이 획책한 이 일이 대규모로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는 국가적 전쟁과 기근의 굶주림과 역병 팬데믹에 직면하게 됩니다.